네, 2023년 2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뭐 중간도 있다고 합니다. 중간이 과연 있는지는 궁금한데 이 세 세력이 일이 닥쳤을 때 대응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왜 우파가 빌빌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회 문답에서 그를 깡패라고 표현했고 그 표현이 맞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김성태 씨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하고 또 다른 2명 안부수 등등과 수원지검에서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도하 언론에 보도됐죠. 이화영 씨를 보자마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왜 형 입장만 생각하느냐라고 고성을 질렀답니다. 그 김성태 씨는 이화영 씨가 2018년 먼저 대북 사업을 제안했고 대북 성공 과정을 이화영 씨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그렇지 않다 부인하니까 회사 망하게 생겼다. 왜 형 입장만 생각하느냐. 이화영 씨가 부인하는 거는 이유는 알겠지만 어떻게 너만 생각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답니다. 하여간 이 대질신문에서 이화영 씨는 쌍방울 그룹이 스스로 대북 사업을 진행하려고 북한에 돈을 건넨 것 이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그러자 김성태 씨가 가족과 친인척, 회사 관계자 등이 이미 10명 넘게 구속됐다.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왜 형 입장만 생각하느냐. 우리 입장도 생각해라.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김성태 씨가 어떤 사람이든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상당히 격앙된 얘기죠. 같이 밥 먹고 술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럴 수 있느냐? 참 치사하다. 야이 XX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우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뭔가 억울한 일에 당하게 되면 이렇게 고함 치를 겁니다. 김성태 씨가 과거 어떤 출신이든 관계없이 이 정도의 반응은 보일 겁니다. 코너에 몰린 또 한 집단이 있죠. 지금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올라가니까 빨끈하고 좌파들이 일어났습니다. 조국백서 저자인 김민웅 씨 페이스북에 오늘은 윤석열 몰락의 공식적인 날로 기록될 것.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훗날 윤석열 체포의 장면과 겹쳐지게 될 것. 자, 김민웅 씨는 본인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김성태 씨는 본인이 코너에 몰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민웅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이미 들려져 있고 그건 조만간 횃불이 될 판. 민주당 지지자들을 넘어 이런 검찰 파시즘의 야만은 모두에게 폭력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글쎄 이 모두에는 저는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검찰 파시즘? 왜 파시즘이야? 왜 파시즘이야? 대학 교사신 분이 이렇게 용어에 혼란을 쓰면 안 되죠. 이건 전형적인 좌파의 수법이죠. 그리고 김민웅 씨는 우리는 무기를 들어야 한다. 무장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무장과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니다. 촛불의 대대적인 집결과 전국적인 조직화다. 그로써 이를 정치 세력화와 정치적 위력의 강화, 폭력을 압도하는 역사의 비폭력. 계속 무장을 얘기해놓고 나서 비폭력으로 하자는 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선동을 하죠. 본인 문제가 아닌데도 선동을 합니다. 김용민 씨 낙검수 했더라. 페이스북에다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더 볼 것도 없다. 한동훈 탄핵안으로 맞서자.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본인이 당한 것도 아닌데 김민웅, 김용민 씨는 이렇게 선동을 하고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끈하는 게 다르죠. 김성태 씨는 그거 어떤 일을 했던 간에 본인이 일이니까 깔끔했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 건데도 발끈하죠. 자,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 사람은 선고유예가 나왔고요. 근데 이 재판부가 참 얄밉게 했죠. 김학의 씨를 출국 금지시킨 거는 위박이라고 해놓고 다 이제 대부분을 무죄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참, 무죄라 그랬으면은 출국 금지약을 그랬으면 이건 판사 자격이 없죠. 근데 유죄 다 해놓고 다 죄를 안 줬어요. 아주 얄미운 법 판사한테 주어진 양심에 의한 재량권을 남용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판사한테 양심과 재량권을 준 거는 그거 맘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지 맘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같은 죄에 대해서는 같은 형량이 가야죠. 차라리 A가 재판하는 게 낫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김학의 씨는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좌파가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빨끈했을 겁니다. 빨끈했을 거예요. 지금 뭐 이성윤이나 이런 사람은 씩 웃고 있겠지만, 휴하겠지만, 지금 김학의 씨는 억울하다. 또 그전에 당했을 때도 뭐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김학의 씨는 그의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웠다 그러죠. 그럼 우파일 텐데 얘기를 안 해요. 곽상도 씨가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도 보수 쪽을 좀 얘기하긴 했지만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 윤미향 씨가 벌금 형량도밖에 나왔는데 우파에서 김민웅이나 김영민 씨처럼 떠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선동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우파의 특징이고. 조국 씨가 죄가 다 있다 해놓고 나서도 2년형을 때리고 또 불구속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별 얘기가 없어요. 뭐 저 정도나 좀 얘기하고 우리 방희선 변호사께서나 얘기하고 대부분 말이 없어요. 뒤에서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욕이나 하고 앉아있지. 자, 그렇습니다. 김성태 씨가 빨끈한 거는 자기한테 참 불이익이 펼쳐지고 그건 앞서 유동규 씨가 하는 거나 그런 거 비슷한 그런 거죠. 근데 이 김용민이나 김민옥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어도 빨끈합니다. 김학의 씨는 자기 일인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래서 보수가, 우파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물론 표를 찍을 때는 다르겠죠. 근데 여론에서 계속 밀리고 선전선동에서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전선동으로 나서는 게 꼭 좋으냐? 그건 아니지만 지면을, 뉴스를 자극한다는 거죠. 이런 발언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으니까 받아쓰게 되고 특히 좌파 매체들이. 그래서 이게 더 우세한 여론인 것처럼 보여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우파는 말이 없다. 그래서 밀린다. 이 슬픈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시겠습니까? 일일이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게 민주주의의 딜레마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